자, 지금 문학 오해설 논란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서 해설 강의 못 올리는 선생님들이 꽤 있는데 그냥 제 거 보시면 돼요. 선생님이든 학생들이든. 자, 왜 오해설 논란이 있는 거냐면 정확하게 이론 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막 덤비니까 그래. 그리고 표면적 정보와 이면적 정보를 구분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일단 5번 선지에서 왜 논란이 있었던 거냐면 왜 틀렸는지가 논란인 거야. 자, 일단 5번은 틀렸어요. 왜 틀린 거냐? 제 힘만이 아닌 어떤 힘으로 벌떡 일어나와 마치 자기 심장이 박살나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이게 모두 시각적 묘사다. 자,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논리는 항상 경우의 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봐,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국어가 이제 맨날 논리적으로 푼다며. 근데 왜 논리적으로 안 푸시면서 자꾸 그런 얘기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푸는 틀을 제가 같이 한번 가져가 볼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자, 가가 있고 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모두 시각적 묘사라 그랬잖아. 자, 그러면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잖아. 가가 시각일 수도 있고 시각이 아닐 수도 있고 나가 시각일 수도 있고 시각이 아닐 수도 있지. 맞아? 자, 얘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한 거야? 경우의 수라니까. 자, 논리적으로 지금 처리할 거예요. 그럼 논리적으로 처리했을 때 경우의 수 얘는 어떻게 처리한 거야? 수용도로 처리했잖아. 자, 수용도로 한눈에 안 보이면 논리관계를 가장 편하게 보여주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표 좀 그리시라고. 표 그려봐요, 여러분. 그래서 봐. 요렇게 네 가지 조건방열 경우의 수 처리해 주셨으면 둘 다 시각이다. 나만 시각이고 가는 시각이 아니다. 가는 시각인데 나는 시각이 아니다. 둘 다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 자, 이거를 굳이 벤 다이어그램 표현하자면은, 자, 가 교집합 나라고 쓰시면 될 거고, 얘는 가는 아니고 나는 맞죠. 그럼 여사건으로 써주시면 될 거고, 여집합으로 써주시면 될 거고, 얘는 가는 맞는데 나가 아니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얘는 둘 다 아니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잖아. 아, 선생님 왜 그렇게 복잡하게 푸시나요? 아니, 논리적으로 풀자며. 너희가 알고 있는 논리는 뭐야? 경우의 수 집합값 연제잖아요, 지금. 그래서 배우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이런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결론부터 얘기할게. 이조차도 되게 모자란 짓이고 미련한 짓이야. 근데 다 이렇게 따져가지고 오해설 논란을 얘기를 하고 있어. 얘들아, 아주 간단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지, 소설 이론. 자, 첫 번째 뭐 세팅하라고? 인물, 사건, 배경 세팅하시라고. 두 번째 뭐 하라고? 인물 정보 잡으시라고. 인물 정보는 그 두 가지 종류가 있어. 뭐가 있니? 성격이 있고 내면 심리가 있어요. 자, 성격은 성격 요소야. 성격 요소는 정확하게 성격 요소들의 총합이야. 예를 들면 뭐가 있었죠? 나이.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체 능력이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독짓는 늙은이 같은 경우에도 나이가 들었다는 게 벌써 이 사람의 성격이야. 두 번째, 그 사람의 직업이요. 이 사람은 예술가잖아. 그 다음에 신분이요. 그 다음에 아버지로서의 역할이요. 뭐 외모요.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라고. 예를 들면 얘가 생기기 마동석이야. 그러면 누가 봐도 생키겠죠. 그런데 마동석이 되게 귀여운 짓을 해. 그러면 마요미가 되면서 되게 매력있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마동석인데 범죄도시에 딱 던져지는 순간 든든해.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인물이라는 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마동석 이 세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외모, 하는 행동들, 그 사람의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 모든 요소의 총합이 바로 인물 정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성격 요소는 성격 요소대로 처리해 주셔야 되고, 내면 심리는 말 그대로 속마음이야. 물론 두 집합의 교집합도 존재하겠죠. 그리고 내면 심리로 성격 요소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은 교집합이 있다기보다는 이런 인과관계로 내면 심리로 성격을 세팅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낼 거야? 그럼 적극적이거나 의지적 성격이다, 이렇게 읽어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더 표면적 정보고요. 이게 좀 더 정확성이 높은 정보야. 상대적으로. 이게 좀 더 이면적 정보고 이렇게 되면 이게 좀 더 정확성이 떨어지는 정보가 될 거야. 왜? 정보가 명시로 주어진 건 아니니까.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상대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됐어? 자, 그러면 여러분, 저기 나와 있는 저 정보들이 애초에 시각이냐 아니냐를 따질 게 아니라 얘부터 따졌어야 된다니까. 그럼 왜 자꾸 시작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고 계시냐면, 여러분이 자꾸 내신하듯이 개념어만 따져서 그렇다니까. 여러분, 개념어에서 문제 풀리는 건 수능에서 13% 미만이라고 정말 제가 통계로 몇 번 얘기를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안 믿기시면 진짜 카운팅 다 해봐. 13% 미만이야. 개념어만으로 답이 나오는 경우, 해석으로만 답이 나오는 경우가 87%가 넘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쓰긴 쓰지만 되게 지역적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문제풀이 우선순위가 되질 못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어떤 상황이냐? 자, 지금 가를 보시면 옥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 어떤 상황이야? 송영감이 멘탈 터져가지고 독을 다 깨버리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옥수의 반응으로 독을 깨버리는 게 마치 자신의 심장이 박살
나는 것처럼 보였단다, 얘들아. 자, 그럼 여러분, 표면적으로 얘는 마치처럼 무슨 법이야? 시각묘사 이전에 무슨 법이야? 직유법이죠. 직유법은 뭐의 일종이야? 비유법의 일종이죠. 즉, 여기 나와 있는 거 원관념이야, 보조관념이야. 심지어 여긴 보조관념이야, 얘들아. 이해됐니? 그럼 질문, 얘는 시각묘사는 아니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애매해지죠. 왜? 심장이 박살난다는 걸 어떻게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시각정보 같긴 해요, 얘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시각정보야? 여러분, 심장이 깨질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시각정보야? 여러분은 느낌적인 거야? 자, 좀 더 얘기할게. 감정적인 거야? 시각정보야? 감정적인 거지, 의도는. 여러분, 당연히 얘는 그럼 뭡니까? 내면심리 묘사죠. 시각적 묘사가 아니라 내면심리 묘사라니까. 그럼 또 그래. 아, 선생님 시각적 묘사도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냥 틀려. 자꾸 쌉소리 할 거면 틀려. 그냥 우길 거면 틀려. 네 말 맞으니까 틀리시면 돼. 네 말 맞으니까 그냥 맘대로 푸세요, 그냥.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면심리 묘사라니까. 뭐가 아니라 성격이 아니라. 그래서 왜 5번이 정답이냐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낸 게 아니라 내면심리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야, 독이 박살나면 누구나 마음이 아프지. 이해됐어? 딱히 그 사람 성격이 특이해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야. 누가 봐도 독이 막 아까운 느낌이 어떻게 아우 이런 느낌이 들겠죠. 두 번째, 송영강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일어나고 싶대. 이건 성격일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봐봐, 이 사람의 동기부여된 얘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 역시도 동기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잖아. 어떤 힘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럼 무슨 묘사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둘 다 내면심리 묘사라고요. 시각묘사는 아니라. 이해되셨어? 그래서 첫 번째, 왜 틀린 거냐? 성격이 아니라 내면심리이기 때문에 틀렸다야. 두 번째, 왜 틀린 거냐? 시각적 묘사가 아니라 내면심리 묘사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야. 됐죠? 자, 여기서 이런 반문이 있을 수도 있어. 아, 선생님, 뭐는 아니고, 뭐는 뭐 아닌가요? 따질 이유가 없다니까? 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왜 개념어가 출제확률이 낮아진 거냐면 이게 학계에서 논란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 내신에서 막 경계선 있는 개념어 내지. 감정이익과 객관적 상담을 구분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감정 전이가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그냥 똑같은 거다 난리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제는. 왜? 30년밖에 안 된 학문이야. 교통정리가 안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내는 거냐, 수능에는. 냈을 때 논란이 없는 코어한 개념만 낸다니까.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이 시험범위라는 걸 모르니까 이거 어렵네? 이런 거 내면 애들 변별되겠네? 그런데 걔네는 논란거리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능에 출제되는 건 철저하게 논란이 없는 이 코어한 개념들을 가지고 내야지. 왜 자꾸 쓸데없이 낼 것도 많은데 뭐 이런 거 내면 될까 안 될까 애들이 변별되겠네. 그건 내신에 선생님이 좋아서 내시는 거지. 수능처럼 객관적으로 누구나 맞다고 인정해야 되는 시험에서는 부적합한 내용들이지. 그러니까 자꾸 거기서 개념어를 디테일하게 변별하려고 하는 건 그건 사실 수능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얘는 뭐다? 내면심리 묘사지 시각적 묘사가 아니다. 성격이 아니다 내면심리다. 시각적 묘사가 아니다 내면심리 묘사다. 이렇게야. 자, 하나 더. 선생님, 시각 없나요? 그건 애매해. 왜냐면 봐봐. 심장이 박살나는 것처럼 느껴진다에 대해서 누군가는 여기서 시각 정보를 읽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원은 아직은 판단 유보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원에 대해서는 뭐라고 탁 집어내기 힘들 거야. 그런데 집어낼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집어낼 거냐? 이렇게 집어내실 거야. 잘 들어. 얘는 뭐야? 비유했잖아. 두 번째, 심장이 박살난다를 과연 시각 정보로 볼 수가 있어? 여러분, 심장 박살나는 거 눈으로 본 적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심장이 박살난다는 요런 느낌 같아. 방금 나왔었는데. 하트 깨짐. 제가 봤을 때 심장이 박살난다는 약간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심장 박살나는 거 그려봐. 사진 갖고 와봐. 없잖아. 그 얘기야. 그러니까 시각적 묘사가 되냐고요. 시각 정보를 활용한 건 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시각적 성격 있는 정보를 활용한 건 될 수가 있겠지. 그런데 얘는 느낌적인 거야.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는 시각이 아니야. 시각 묘사가 아니야.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얘는 뭐라고? 시각 묘사는 더더욱 아니야. 됐죠? 두 번째, 제 힘만이 아닌 어떤 힘으로 벌떡 일어나는 시각 되겠지. 하지만 제 힘만이 아닌 어떤 힘이 눈에 보여? 이게 시각이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워딩, 힘이라는 워딩과 심장이라는 게 박살나는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 시각 정보, 시각 묘사가 될 수가 없다고. 심장이 어떻게 박살이 나? 두 번째, 힘을 어떻게 눈으로 보여줄 거야? 힘! 보여주니? 못 보여주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시각 묘사도 틀린 거고, 두 번째, 성격도 틀린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논란되는 이유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아니면 논리적으로 완결적인 그림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되는데,
자꾸 말발로, 자꾸 정확히 모르면서 얘기를 하다가, 저 터졌네, 넘어가야지. 이렇게 돼서 그래. 그러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더 헷갈리는 것 같고, 그냥 딱 이렇게 하고 끝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분야의 권위자는 접니다. 스펙으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설명으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그냥 권위자는 나야. 그냥 이대로 하시면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국어 국문을 전공자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다. 그냥 끝이야, 이걸로. 그냥 논란 종결 끝. 이제 우리 본론이죠. 우리 패스트트랙 2강으로 문학작품 어떻게 읽어야 될지 볼 건데, 처음에 뭐로 읽어라? 인물, 사건, 배경으로 세팅해서 읽어라. 자, 그럼 얘는 되게 흥미로운 거야. 자, 2번 교육하려고 가나 세팅을 한 거거든요. 자, 가의 첫 번째 장면을 보면 옥수라는 애가 튀어나와. 그래서 옥수라는 애가 튀어나와가지고 맨 처음에 송영관 걱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초반부 인사배 세팅을 할 거야. 자, 인물, 사건, 배경 세팅. 자, 인물 누가 나왔어? 옥수. 옥수는 뭐야? 아내야. 인물 성격이죠. 옆에다 성격 적읍시다. 자, 아내고. 그 다음에 송영감이 있어. 송영감은 뭐 하는 사람? 예술가야. 자, 송영감은 어떤 내면 심리를 갖고 있어요? 다른 거 걱정하지 않아. 얘는 지금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중요해? 독 찢는 게 중요해. 아내는 일단 환자를 보살피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약부터 가져. 이런 상황이야. 됐습니까? 자, 그럼 봐. 여기서 벌써 나오죠.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술가인 거. 자, 그래서 흐름을 이렇게 좀 분류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간다. 핵심 소재는 당연히 독에 대한 얘기들이야.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 독이 다 작살나버렸어요. 그래서 장면 2에서 이제 송영감 멘탈이 터집니다. 왜? 어떤 사건 때문에? 요런 사건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송영감 어떻게 반응을 해? 독을 전부 다 깨려고요. 자, 그러면서 내적 갈등이, 그러면서 외면 갈등이 있는데 첫 번째, 일단은 웽손이라는 친구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표면적으로는 갈등 같거든요. 근데 읽어보시면 알 거야. 이면적으로는요, 공감해주고 있어요. 친구라서. 그런데 누구? 석현이. 석현이는 조수거든? 얘는 어떻게 하고 있냐? 표면적으로도 갈등, 이면적으로도 갈등이야. 자, 그럼 봐봐. 인물, 사건, 배경을 읽어나갈 때 제가 얘기했었죠? 뭐 중심을 읽어라? 인물 성격을 읽어라. 2번. 자, 이제 3번 얘기했지? 3번 뭐 읽으라 그랬어? 사건 정보, 어떻게 갈등 장면 같은 거 읽으라 그랬었잖아. 자, 그럼 봐봐. 우리 갈등 장면 읽어낼 거야. 그런데 왼손이랑 갈등 없어? 석현이랑 갈등이 있어? 그럼 갈등의 원인이 있어야 되겠지. 이 갈등의 원인은 뭐야? 그래. 둘이 기준이 달라. 멀쩡한 것도 있어요. 야, 다 부정 탔어. 기준 차이인 거야. 그것 때문에 누구는 다 두들겨 깨겠다는 거고 쓸만한 거 건지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기준 차이야. 자, 그리고 여기서 이상한 인물이 하나가 있어요. 왜 석현이가 쌩 하고 가버리는데 불안하게 걔를 쳐다보고 있지? 누구? 아내인 옥수. 자, 옥수는 지금 어떤 내면 심리를 보여주고 있냐? 석현이를 걱정하면서 보고 있어. 벌써 나왔지? 자, 왜 그런 거냐? 여러분 풀스토리를 보면 정말 의외일 거야. 잠깐 제가 풀스토리 설명할게.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내신 공부하듯이 풀스토리 공부하시면 박살나요, 이거는. 자, 봐. 풀스토리는요, 주제가 절망입니다. 왜 주제가 절망이냐면, 자, 봐. 주인공은 누가 봐도 송영감이야. 자, 그럼 송영감의 캐릭터를 볼게. 첫 번째, 예술가예요. 두 번째, 남성이야. 세 번째, 아버지야. 다 실패했어, 이 사람은. 왜 실패했냐? 첫 번째, 자, 석현이랑 송영감이 이제 조수니까 독을 지어서 넣었거든? 그래서 구워서 나왔네? 어머나 웬걸? 송영감 건 다 박살나 있어요. 석현이 건 너무나 예쁘게 만들어져 있어. 자, 예술가로서 석현이한테 졌죠? 여러분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석현이는 옥수의 전남친이야. 아, 진짜로. 원래 어떻게 결혼한 거냐? 그냥 송영감이 못소리고 그냥 맨날 독만 짚고 방구석에서 그렇게 있다가 하루는 밖에 나가는데 눈밭에 옥수가 누워있는 거야. 사람 얼어 죽겠어 이래가지고 옥수를 이렇게 구해주고 그 인연으로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석현이가 나중에 아는 석현이가 누구라고? 옥수 전남친이라니까. 그럼 봐. 옥수는 누굴 선택했을 것 같아? 나의 초반부를 보시면 석현이를 선택해서 갑니다. 그럼 얘는 봐. 남성성으로도 박살났지 지금. 이제 남은 건 애인데 애 키워 못 키워? 못 키워요. 누가 키워줘? 옆집 할머니가 키워줘. 그럼 봐 얘는. 도대체 존재 이유가 있니? 없잖아. 그래서 일단은 석현이랑 아내랑 도망가서 여기서 좌절. 아버지로서 역할 못하는 자기 자신 좌절. 남은 건 예술인데 예술도 석현이한테 졌네? 어떡해. 아직 화기가 남아있는 가마 속으로 들어가서 생을 마감해요. 그리고 결말은 뭐냐? 송영감과 옥수의 아들이 25살이 돼가지고 커. 당연히 그 할머니가 키워주셨어. 근데 마지막 결말 장면은 옥수가 25살 된 아들을 찾아와서 만나서 울면서 끝나요. 그럼 봐. 이거는 송영감 입장에 보면 완전히 절망 중에 절망 중에 절망이잖아. 트리플 절망이야.
근데 이게 교육적으로 유의하니? 아, 재능충한테는 안 된다. 그냥 뒤지자.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낼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그럼 이걸 어떻게 교육적으로 유의하게 세팅을 한 거냐? 사실은 가작품의 결과 울고불고 끝나요. 그러니까 절망으로 끝나는 것 같거든?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후의 이야기가 나로 이어지잖아, 지금. 됐어? 그래서 저는 샵3라고 할게요. 샵3에 보면, 맨 처음에 누가 나와? 송영감이 계속해서 독짓고 있어.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 뭐가 나와? 쓰러졌다 보니까, 일단 웽손이가 갔다 왔고요. 웽손이는 여전해. 자, 그 다음에 송영감이 누굴 보니? 자기의 아들을 봐. 근데 아들이 어떤 상황인지 추측을 해보면 어떤 상황이야? 아내랑, 그 다음에 조수가 돌아올 것처럼 보이나 봐. 자, 그리고 송영감이 독을 짓는데 어떤 상태가 돼? 아내랑 조수를 때리는 환영 속에서 독을 지어. 그럼 봐봐. 얘네가 왜 이런 환영을 만들까? 당연히 이게 내적 갈등 묘사한 거잖아. 그럼 내적 갈등이 왜 생겼겠어? 그래. 이런 이유 때문에 생기지 않았겠니? 그럼 결국에는 둘 사이 뭔가 썸씽이 있겠구나 추론해볼 수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송영감 멘탈 터져가지고 더더욱 독을 짓고 있는 상황에 쓰러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배고프고 우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독만 짓고 있구나. 자, 그리고 나서 지가 더 이상 못 버텨가지고 쓰러졌는데 아들이 울면서 깨었어. 아들이 울면서 깨었으면 기특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아들이 아빠 이거 좀 먹어봐 해서 밥을 줬더니 어디서 났냐? 옆집 할머니가 줬어. 너희 그지 새끼야 라고 하면서 갑자기 화를 내고 있잖아요. 그럼 봐봐. 여기서 갑자기 화를 낸 건 왜 냈을까야? 그만큼 송영감이 멘탈이 터졌다는 거야. 이게 작가의 의도겠죠, 여러분. 그럼 이거에도 불구하고 송영감은 지금 뭐하고 있어? 계속 독짓기 하고 있잖아. 그럼 이 독짓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는 뭐겠니? 끝없는 예술론이죠. 자, 그래서 작품의 주제는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절망의 극복 의지로 끝나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 여기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10초 잡아주시고 각각 10초 잡아주신 다음에 지금 비대면 학생들 필기해야 되니까 딱 10초씩 잡아주시고요. 영상을 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상 촬영되는 동안에는 우리 영상으로 듣는 친구들은 멈춰놓고 필기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비대면 듣는 친구들은 좀 더 길게 봐야 되는 거니까 영상 끊은 다음에 3초씩 잡아주세요. 일단은 저는 사진 찍어 올려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느낌 잘 잡아주셔야 돼. 자, 필기하시면서 정리하시고, 오디오 비면 또 이게 중간에 편집하다 끊기니까 오디오 좀 채우면은, 이거 여러분 옛날에 이거를 수업을 하려고 했더니 애들이 그냥 외워서 온 거야. 왜? 이게 옛날에 이제 기출문제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기출문제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혼자 공부했던 친구들이나 학교 수업이나 학원 수업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이 답을 다 싸그리 작자 외워서 와가지고, 아, 모르겠어. 이미 다 알아요. 풀고 있어요. 개판 쳐버리지. 21번 문제를 볼게요, 그러면. 자, 작품의 주제가 뭐야? 장인정신이야. 어떻게 극복하며, 어떻게 이거야. 그럼 여러분, 극복하면은 뭐야? 다양한 갈등을 극복하면은. 그래. 지금 가의 주변 인물과의 갈등, 나에 나와 있는 내적 갈등을 극복하며 결국 나의 결말부에서 끝없이 가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었던 거야. 교육적 의미에 되니까. 그럼 여러분, 잘 봐. 일단은 1번 같은 경우는 왜 괜찮는 거냐? 미적 기준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잖아. 누구와? 석현이와의.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1번 선지 같은 거 괜찮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봐봐. 그 미적 기준이 달랐던 이유는 장인의 예술가적 집념 때문이죠. 자, 두 번째 봐. 이것도 좀 보시면 이제 알 거고, 2번 선지는. 자, 3번 선지 볼게. 아까도 얘기했지. 갈등 중요하다니까. 그 미적 기준이 원인이 돼서 갈등이 벌어졌잖아. 원인에다 C 결과에다 E 이펙트 결과 인과구도 썼습니다. 또 여기는 외적으로 보이는 갈등이고 이거는 내적 갈등이죠. 환영이 보인다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갈등 양상 소설의 구성의 3요소 중에 하나고, 그 갈등들을 엮어주시면 그게 서사 줄거리가 되니까 당연히 갈등단이 읽어주셨어야 되고 확인되시는 거죠. 자, 3번 선지 볼게. 얘들아 봐. 여기서는 좌절, 능력의 한계 봐. 여기서 끝나면 주제가 출제 의도와 맞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가셔야 돼? 그 문제를 어떻게든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작품의 주제의식은 뭐예요? 5번 선지야. 다시 얘기한다. 출제 의도에 의한 주제의식은 5번 선지야. 풀스토리에 의한 주제의식은 4번 선지야. 그런데 몇 번 선지가 틀렸다는 거야? 출제자는 4번 선지가 틀렸대잖아. 이해되니? 그러니까 작품을 외우고 있는 게 내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오히려 작품 외우고 있으면 선생님이 4번 맞는데요? 이래버린다고. 아시겠어? 그래서 출제 설계를 보셔야 되는 거고, 출제 설계는 뭐다? 그 모든 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모습에 초점을 두고 가시라. 그게 바로 주제의식이다. 뭐다? 어떠한 문제라도 극복하려고 하는 주제의식. 아, 그래서 그 문제 4번. 근데 그걸 극복하는 게 주제의식이니까 문제에서 멈춰버리면 이거는 주제를 다루다 만 거잖아.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출제 의도는 뭐야? 이게 출제 의도야. 그러면 당연히 5번 선지는 이 범위를 다 다루고 있는 범위지만 4번 선지는 얘만 다루고 있잖아요. 어떻게 4번 선지가 정답이 되겠어? PS에서 P만 다루고 있는데 S까지 와줘야 주제의식이 되는데. 즉 무슨 얘기야? 일부만 내용을 엮음으로써 오히려 오류가 만들어진 거죠.
일부만 가져옴으로써 완결된 정보를 가져와야 오류가 없는데 일부 정보만 가져왔으니까 출제 의도와는 다른 해석, 오류 또는 충분하지 못한 정보, 충분하지 못한 주제의식이 들어왔으니 정답이 틀린 선지 4번이다 라고 설계를 하신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왜 4번인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못한다니까. 내용일치로는 4번도 맞아요. 좌절하고 있잖아. 능력 한계도 있어 보이잖아. 그럼 또 그래. 아니 순례를 먹으면 능력의 한계가 아니라 뭐 건강이 안 좋은 거래. 그것도 맞긴 맞아. 그것도 맞긴 맞는데 제발 그렇게 자꾸 지엽적으로 편한 방법으로 가서 4등급 3등급 맞으면서 제 답이 오라이라고 주장하면 도대체 뭐가 남냐. 내년에 시대인재, 내후년에 강남대성, 내후후년에 이돌 스파르타 갈 거야. 제발 좀 여러분 3년 안에 끝내시는 겁니다. 올해 안에 끝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 거야. 22번. 자, 아까 얘기했지. 옥수의 내면심리 보면 알겠지만 초반부에 영감님 걱정해요. 다시 얘기하자면 영감님의 건강 걱정이야. 건강이 우선이야. 약 드세요 먼저야. 그 다음에 동 얘기는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고 있잖아. 자, 2번 선지. 웽손이가 송영감의 행동을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을 바라보고 있다. 야, 웽손이는요 친구야. 그러면 봐봐 얘들아, 너희가 좀 사회성이라는 게 생기시려면, 연애라는 걸 하시려면 사람들의 내면 심리를 알아야 되는데, 보면은 어떻게 됐어 지금? 절망했고 비통하니까 멘탈이 나간 거야. 멘탈이 나갔으면 어떻게 됐어? 에이 몰라, 다 깨버리는 거죠. 흑화해가지고. 그러면서 다 박살려고 하는 거야 지금. 됐니? 그럼 봐봐, 멘탈 나간 상황에서 이렇게 박살내는 문제까지 왔잖아. 그럼 웽손이는 당연히 만류하겠지. 석현이도 만류하겠지. 그런데 웽손이가 뭐라고 하고 있어? 아이고 환장했구나 라고 뭐 해주고 있어? 공감해주고 있잖아. MBTI F입니까? 공감해주는 게? 맞냐? F인 것 같아 얘는. 그런데 봐, 석현이는 저 영감탱이 뭐 저걸 부시고 있냐, 이해도 안 되네 라고 하면서 얘는 공감 능력 안 돼. 얘는 T인 것 같아. 자, 공감이 F든지 T든지 간에 봐봐, 얘는 그래도 이해를 해주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고 얘는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 저 영감탱이 꺼져 이러면서. 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석현이라는 갈등이고 웽손이라는 갈등이 덜하다고 봐야지. 친구에서 공감해주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 표면적인 갈등은 석현이와의 갈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2번 선지 웽손이와 갈등은 좀 더 없다고 봐야 되고 오히려 친구로서 이해해주고 있다고 보셔야죠. 정답은 3번이지. 왜? 완성되는 기준 때문에 갈등이 생긴 거잖아. 한쪽은 괜찮다, 한쪽은 나쁜 돌도 부셔야 된다. 당연히 이게 심정보고, 그러니까 정답 선지 3번 선지가 설계가 된 거고, 여러분 단순히 3번이 그냥 설계된 게 아니라 또 어디서 계속 다루고 있어? 여기서 다루고 있잖아.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알겠지만 앞문제 1, 3, 다시 3번이 똑같은 선지들인 거야. 그러니까 선지 하나하나 OX하는 게 아니라 전체 흐름을 보시면서 내용 해석을 하시면 그냥 보이는 이런 느낌인 거지. 이걸 자꾸 선지 하나 떼놓고 OX, 선지 하나 떼놓고 OX. 왜? 전체 정보가 안 되니까 그렇게 판단되시는 거라고. 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23번 문제 볼게. A의 서술 방식인데, 자, 내용일치로 푸는 친구들은 여기서 나는 그래서 묻고 싶어. 자, 내용일치로 틀면 왜 1번은 틀렸는데? 자, 봐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 처음에는 아들한테 막 화냈지. 나중에 아들한테 달래주지. 그럼 여러분, 화를 냈으니까 갈등이 있고 달래줬으니까 갈등이 해소된 거 아니냐? 시간 흐름에 따라서. 자, 봐. X축은 시간이야. Y축은 감정 상태라고 해보자. 10번 쳤다가 내려간 거 맞잖아 지금. 그럼 갈등 해소 아니야? 1번은 왜 틀려져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니 아이한테 화를 낼 정도로 멘탈이 터졌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용일치로 풀어보면 1번이 맞다니까. 그런데 이해했지? 가장 적절한 거라며. 그럼 뭐야? 그래, 뭐가 없으면 5번 선지가 없으면 4번 선지가 정답이야. 하지만 가장 옳은 정답 선지 5번 선지로 가셔야 되는 거고, 이건 자꾸 이렇게 지역적으로 내용일치로 푸시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렇게 푸시면은 이런 데서 계속 헷갈리니까 실력이라는 게 늘질 않아요. 왜 정답이 5번이야? 4번이야? 5번이 아니라 4번. 죄송해요. 1번은 틀린 거고, 이제 왜 정답이 4번이야? 봐. 갑자기 화냈잖아. 왜?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뭐야? 송영감이란 인물한테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뭐가 중요해? 독짓는 게 중요해. 그래서 멘탈이 다 터져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내고 있구나를 보여주기 위함이잖아요. 그만큼 송영감이 예술에 집착을 하고 있고 극복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주제의식을 보여주기 위한 이 5번 선지와 4번 선지를 엮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요. 그만큼 송영감은 극복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뭐도 필요 없어? 자식도 필요가 없는 거야. 인간성조차 포기하고 있는 거야. 자기 걱정해주는 한 6살, 7살 먹은 꼬맹이가 아빠 밥 먹어 이러면서 흔드는데 뭐야 이 새끼야 라고 화를 내는 건 이건 사람 새끼가 아니잖아. 자기가 사람 새끼인 걸 포기하면서까지 독짓고 있는 거라고. 그 정도의 예술론을 보여주고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장면인 거지. 아니 아들하고 싸워서 해소되는 그래 시간의 흐름 단계적으로 벌고 아시아에 좀 가지고 부각하고 있어. 뭐 하려고. 1번 있는데요. 있어. 왜 정답 아니에요? 자, 일단 그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한테는 가장 정답이 4번이기 때문이란다 라고 설명을 해주지만 좀 더 정확한 해설은 아니 4번이지.
1번 하려고 써놨겠냐, 니네가 작가라면? 이해되셨니? 자, 마지막 문제인데 얘도 마찬가지야. 5번 선택 답봐. 자, 시각 묘사를 통한 인물의 성격에서 일단 인물 성격이 아니라 내면 심리라고 말씀드렸고요. 정확하게 뭐라고? 시각적 묘사가 아니라 내면 심리 묘사라고.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얘기한다. 심장 박사를 눈으로 보셨냐고. 힘을 눈으로 보셨냐고. 힘도 시각 정보가 아니고 심장이 박살나는 것도 시각 정보가 아니야. 물론 다른 게 박살날 수 있겠지. 예를 들면 나는 팔이 박살나는 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막 사고 나가지고 빵 해서 뭐 부러졌어. 나 이빨 박살나는 거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안경 박살나는 것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심장 박살나는 거 어떻게 볼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제인만이 아닌 어떠니 심장 박살 다 뭐야? 이 사람의 마음 묘사구나. 그래서 5번이 틀린 거구나. 다시 한번 성격 틀렸고 내면 심리고요. 시각 묘사가 아니라 내면 심리 묘사구나. 정답 5번 이렇게 설계구나. 얼마나 간결하게 깔끔하게 출제 의도 일관되게 논리도구나 접근법에서 일관되게 써봤을 때 답이 너무나 쉽고 깔끔하게 나오는데 왜 이걸 안 쓰고 계시냐는 거죠. 그냥 쓰시면 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우리 조금만 생각이란 걸 해보자. 저 따라오세요. 서울대 나왔다. 전공자야. 20년 가르쳤어. 과연 누구 말이 맞을 확률이 제일 높을까? 내 말이 100% 맞다는 게 아니야. 나도 틀릴 수 있어. 인간이니까. 나도 교수님들에 비하면 진짜 발끝 이제 따라가고 있어요. 옛날에 발끝도 못 따라갔어. 그런데 여러분 타전공이야. 학사야. 과연 여기서 이미 끝난 게임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선생님 저 그거 강사인데 어쩌라고요? 저보다 더 연구하시면 되죠. 제가 잘났으니까 니넨 다 병신이다가 아니라 나 포함 다 병신이니까 우리 죄다 병신이니까 창피한 걸 알자. 열심히 노력하자. 열심히 공부하자. 그래서 학생들한테 더 좋은 교육을 하자라는 의도의 일침을 제 스스로한테 날리고 있다고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지문은 여기까지고요. 좀 더 자세한 지문에 대한 해설은 과거 해설 지문에 또 자세히 놔뒀어.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초점화가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어느 수업이 어느새 이제 시간이